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소형 항공 운송 사업을 하고 싶은 한 조종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 공항과 비행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환경단체 대표가 빈민국에서나 운항을 한다는 프로펠러기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나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유럽 국가 중에 하나죠. 노르웨이. 자, 구글로 이렇게 보시면은 유럽에 이렇게 북쪽에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보여드릴 노르웨이의 항공사는 위드레에라는 항공사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항공사죠. 자, 홈페이지에 이렇게 위드레 항공사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위키백과에 위드레 항공사를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1934년에 설립이 돼서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운항을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유 기종을 이렇게 보시면은 더 하빌랜드 캐나다 DHC-8 100 기종이 23대, 그리고 200 기종이 3대, 300이 6대, 400이 8대, 그리고 엠브라이 190E2가 세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은 디하블란드 캐나다 기종은 전부 다 이렇게 쌍발 프로펠러 기종입니다. 대시 AQ400이라고 이 기종은 처음에 제주항공이 김포 제주를 운항했었던 바로 그 쌍발 터보 프로펠러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브라엘 190E2는 경상북도에서 울릉공항이 만들어지면 운항하겠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바로 그 제트기가 되겠죠. 자, 이 항공사 보시면은 대부분 쌍발 프로펠러 항공기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대시 8 100이라는 이 기종은 38인승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대시 A 400 모델은 78인승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100, 200, 300, 400으로 높아지면서 이제 좌석수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르웨이를 이렇게 잠시 보여드렸는데, 자, 제가 노르웨이를 이렇게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한 기사가 있습니다. 프레시안에서 나온 기사인데, 법치 운운 윤석열 정부 정작 꼼수로 흑상공항 짓는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인터뷰인데 정인철이라는 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과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제 흑상공항 관련해서 이제 이분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사무국장으로서 이제 흑상공항을 이제 반대한다는 그런 이제 인터뷰죠. 자, 흑산도 목포에서 90km 떨어진 우리나라의 섬이죠. 이제 자, 이곳에 흑산공항 1,833억을 들여서 이제 길이 1,200m 활주로를 만든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인터뷰 이분이죠. 정인철이라는 이분이 이 인터뷰에서 자, 중간을 보시면 지역 주민 위해서라면 공항이 아니라 선박 서비스가 향상돼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프레시안이 질문을 하죠. 자, 이분이 이제 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소형 공항이라면서 그렇다 보니 50명 정도의 소형 비행기밖에 착륙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0인승 처음에 이제 계획이 됐으니까요. 자, 프레시안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자, 그런 비행기가 존재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비행기가 존재하나? 물론 우리나라에서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이 비행기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정인철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ATR이라는 기종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죠. 자, 이 비행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자, 다음 보통 외국에서 ATR 기종은 빈민국가에서 오지를 가는데 이용된다. 그게 아니면 화물용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관광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쌍발 투어 프로펠러 비행기를 대해서. 자, ATR이나 이제 DR 하빌랜드, DHC, 뭐 AC나 뭐 비슷한 이제 터보프롭 기종이에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터보프롭 비행기를 이렇게 마치 빈민국가에서 쓰거나 아니면 화물용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노르웨이 국가의 위데레 항공사를 보여드리고 있죠. 자, 캐나다 DHC-8 항공이랑 ATR이랑 거의 비슷해요. 둘 다 쌍발 터보프롭 항공기죠. 근데 마치 이런 이제 터보프롭 비행기는 빈민가에서 사용한다는 저런 이제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노르웨이의 1인당 GDP를 구글에 검색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1인당 GDP가 무려 87,925달러입니다. 2023년도 잘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얼마일까요? 자, 대한민국 1인당 GDP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2023년 기준 33,000달러입니다. 자, 노르웨이 1인당 GDP 87,000달러의 나라예요. 자, 이런 나라에서도 사람들은 자 38인승의 쌍발 터보프롭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러한 터보프롭의 비행기를 마치 빈민국가에서 오지를 가는데 이용된다. 그게 아니면 화물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노르웨이에 있는 이제 이 항공사가 이제 운항하고 있는 한 노선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어스에 노르웨이 남소스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노르웨이의 남소스라는 이런 마을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 마을의 인구를 이렇게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요. 노르웨이 남소스시의 인구는 약 12,460명이라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남소스라는 마을의 크기를 그리고 인구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 마을에 보시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이는 지역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5km. 굉장히 가깝죠. 2.5km 여러분들 이제 한번 거리를 가늠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 작은 마을의 중심지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이렇게 바로 공항이 이렇게 에어포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한번 볼까요? 활주로 길이도 자 892m, 자 900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공항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나 흑산도에는 1200m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자, 이렇게 마을에서 공항이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2.5km밖에 안 돼요. 마을 중심지에서. 자, 이런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을 바로 옆에 있죠.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1km. 자, 그만큼 공항을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공항에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자, 이것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노선은 어디냐? 바로 이 남소스 에어포트에서 자, 북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로르빅이라는 이러한 섬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노르빅 공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 마을에서 좀 떨어져 보이지만 마을에서 공항까지 거리를 재어 보시면 4km, 5km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렇게 공항이 있는데 거리를 한번 활주로 길이를 재어 보시면 자, 830m 나오죠. 830m. 자, 흑산도에 짓겠다는 1200m의 공항보다 훨씬 짧죠. 자, 이 두 곳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자, 남소스에서 노르빅 공항까지 4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44km는 여러분 땅끝 마을인가요? 거기서 추자도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부산에서 대마도까지가 한 50km 정도 되죠. 자, 이 거리를 노르웨이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플라이트 레이더를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 노르웨이를 보시면은 유럽이죠. 굉장히 많은 이렇게 공항들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남소스 공항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좌측에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디파처를 혹시 눌러 보시면은 자, 오늘자 6월 25일이에요. 6월 25일 아침 7시에 자, 트론데하임이라고 가는 비행편이 하나 있죠. 보시면은 디아블란드 캐나다 -8 100이라고 나오죠. 이 38인승 쌍발 터보 프로펠러 비행기입니다. 38인승. 자,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38인승 터보 프로 비행기를 노르웨이에서는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도 없다고 얘기하고 빈민가에서나 탄다는 이 비행기를 1인당 GDP 8만 달러가 넘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자, 스케줄상에 이렇게 보시면은 노르빅으로 가는 이렇게 비행편이 있다고 나오죠. DH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원리어 플라이트를 한번 볼까요? 24일에 운항된 10시 45분에 로르빅으로 간 비행편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 비행기가 디아블란드 캐나다 -8 100 모델입니다. 38인승 비행기예요. 자, 이 비행기를 타고 어떻습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남소스라는 마을에서 도시죠. 도시에서 자, 이런 노르빅이라는 공항까지 40km의 거리를 비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자, 노르빅이라는 이 섬까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럼 여기서 배 타고 가면 되지 않냐고. 자, 구글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남소스에서 자, 이렇게 배 타고 노르빅으로 갈 수 있겠죠? 60km밖에 되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포에서 이렇게 배 타고 흑산도로 가고 있죠. 약 90km, 100km 되는 거리를. 그럼 어떻습니까? 자,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거리를 약 60km 되는 거리를 100길로 60km 되는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38인승 비행기를 타고 자, 노르웨이로 가는 어제 24일 날 운항을 한 이 비행편에 플라이트 인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클릭하게 되면 이 비행기가 운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레이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곳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남소스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비행기가 운항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 버튼을
눌러보시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죠. 어떻습니까? 고도는 이제 지금 이제 5000피트 통과하고 속도는 130, 150, 160나트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남소스에서 이렇게 떠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서 노르빅으로 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24일 날 어제 이렇게 운항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드레의 항공사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직접 이 노선에 한번 티켓을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북 플라이트 나오죠. 원웨이로 해서 플라이 프롬 남소스죠. 남소스에서 노리북으로 이제 아웃바운드 성인 한 명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소스에서 노르빅으로 가는 언제로 볼까요? 2025년 7월 4일 금요일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남소스에서 노르비로 가는 비행편이 나오죠. 한 편이 나오는데 가격은 스마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이제 스마트로 많이 하실 것 같죠. 배기지도 실을 수 있고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899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노르웨이 환율로 이렇게 계산을 보시면은 899 크로네라고 쓰나 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이죠. 자,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남소스에서 이제 노르빅이라는 섬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좀 늦은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편이 다니는데 12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2만 원 정도를 내고 이렇게 비행편이 운항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위드로의 에어라인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죠. 위드로의 is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 퀄케 리저널 에어라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Widerøe is a strange airline. Norway's regional airline, they connect to some of the most remote corners of the country. 자, 위드로의 항공사, 노르웨이의 지역 항공사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이 유튜브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Popular domestic and international routes. They predominantly fly the Dash 8. In fact, they are the only operator of the Dash 8 that flies every single type. 자, 이렇게 보시면 노르웨이의 이렇게 지역 항공사인 위드로의 항공사를 이렇게 비행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시 8 항공사죠. 쌍발 터보프롭 비행기가 되겠습니다. As for what it's like to fly, well, it's complicated and inconsistent. The short answer to every question is it depends. 자, 이렇게 노르웨이 사람들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On these three Widerøe facing engines fired up with two rear face darn cute. Walked out to the aircraft. 자, 이렇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쌍발 트로플러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I gotta say, the 100 is pretty darn cute. 이 유튜브에 It also has open seating 영상을 to 통해서 Southwest. 여러분들은 보실 There's a 수가 group of 있습니다. four 자, 이처럼 노르웨이에서는 이렇게 38인승 비행기가 지금 또 노르웨이 국내선 노선에서 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으로 잘만 운항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흑산공항 착공 또다시 해넘긴다,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일까요? 이 뉴스 내용을 보시면, 자, 전 세계적으로 50인승 항공기 생산 중단과 사업성 부족이라고, 그러면서 흑산도에 무려 6,700억을 들여서 1200m짜리 공항을 굳이 만들어야겠다는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짓말로
이런 공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노르웨이는 이렇게 100길로 60km밖에 되지 않는 이런 곳을 비행기를 타고 편리하게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100길로 약 100km인 흑산도까지 굳이 1200m 활주로를 만들어 80인승을 꼭 띄워야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산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관광을 간다는 대마도까지, 자, 비행기가 대마도 공항까지 90km밖에 되지 않죠. 자, 여기도 경제성이 없다면서 비행기를 띄우지 않죠. 자, 노르웨이에서는 40km밖에 되지 않는 여기에 38인승 비행기를 아무 문제 없이 운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단적인 예를 제가 잠깐만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 남소스의 도시의 공항을 제가 보여드렸죠. 어떻습니까? 도시 바로 옆에 이렇게 공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 중심부에서 2km밖에 되지 않아요. 얼마나 공항에 가기가 편한지를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부산에서, 자, 뭐 이제 이러한 이제 수영구 이런 곳에 사시는 분이 부산에 공항으로 가려면 거의 20km를 가야 돼요. 20km. 자,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공항 한번 가려면은 세오라 네오라인 나라죠. 그만큼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공항이 굉장히 멀어요. 자, 노르웨이 어떻습니까? 자, 공항 가는데 한 10분에서 20분이면 가겠죠. 예,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2km도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프로펠러기는 소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바로 옆에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항 가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렇게 쉬워야 또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항 한번 가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죠. 자, 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대마도 가느니 차라리 항구에 가서 배 타고 대마도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제 가성비 따졌을 때 훨씬 나을 수가 있겠죠.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부산에도 공항이 요 항구 쪽에 하나 있었으면 사람들은 비행기를, 작은 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대마도로 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생겼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공항도 도시에서 가까워야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노선도 생기고 경제성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공항과 비행기의 편리함과, 그리고 그게 편리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크기의 공항이 필요한지, 어떤 크기의 비행기가 필요한지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아침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